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희 오랜만에 만나죠. 이 전에 강의를 봤던 학생들은, 저 사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젊어 보였을 것 같은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제가 이번에 이제 7번째 개정판을 출판하면서 이 마스터 프랙 강의를 몇 개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좀 열심히 찍었습니다. 자, 열심히 찍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7번째 개정판으로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수업을 이제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아주 그냥 싹 다시 찍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7번째 에디션이고요. 예, 첫 책이 2009년도에 나왔죠. 2009년도에 나오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개정을 하다가 이제 6번째 개정판이 한국어와 영어가 좀 섞인 부분도 있었을 거고, 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5번째 개정판 때 기억도 안 나네요. 5번째인가 6번째인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전에 보던 책은 좀 섞여 있었을 거예요. 영어, 한국어 섞여 있다가 사실은 그 중간에 굉장히 텀이 길었죠.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완전 영문판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중에 공개된 게 아니라 이제 계약되는 회사들만 서로 공개가 됐었고, 이번에는 다 이제 오픈되게 다시 한번 또 몇 년 동안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그 새로운 내용도 좀 많이 넣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새로 이번에 야심차게 책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7번째 개정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이제 17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완성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게 스스로 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캘큘러스 표지가 이렇게 볼륨 1, 2로 나왔고요. 그쵸? 여기 보면요, 글로벌 퍼스트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간 게 뭐냐면요. 글쎄요, 학생들이 항상 질문을 많이 합니다. dy, dx. 우리가 dy over dx라고 많이 분수처럼 표현하게 되는데, 사실은 dy, dx라고 하는 거는 프랙션이 아니죠. 근데 캘큘러스에서는 프랙션 같이 갖고 놀아요. 그쵸? 근데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증명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질문 안 합니다. 그냥 계산하기 바쁘니까. 근데 유학생들 중에는요,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항상 그랬답니다. 대학 가면 배울 거야. 근데 대학 가는데도 교수님들이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증명을, 글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해서 굉장히 좀 밤새서 막 증명을 하고 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을 하고 역사책을 찾아봤는데 그것 때문에 좀 언론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증명까지 다 써놨고요. 그게 명확해야죠. 왜 dy, dx가 프랙션처럼 움직이는지. 예, 그게 돼야 사실은 다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막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는데 그게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논문으로도 제가 따로 발표했고요. 자, 이거 볼륨 2. 전체 다음은요, 이게 9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2권으로 좀 항상 분권을 해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 메인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캘큘러스는요, 자, 뭐 굉장히 역사 뻔히 다 알고 계시죠? 아직도 논쟁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하고, 그쵸? 영국의 수학자 뉴턴이 있죠, 물리학자. 둘이 싸움이 붙죠. 먼저 발표한 거는 라이프니츠였어요. 라이프니츠가 먼저 발표했는데, 뉴턴은 뭐였죠? 자기가 쓴 논문을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공개적으로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비슷한 말이 막 논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주 그냥 박 터지게 싸우죠. 근데 결국엔 누가 이기죠? 뉴턴이 이기죠. 왜냐하면 영국 수학 황실 협회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권위 있는 그 협회, 그 장이 사실 뉴턴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오늘날 실제적으로 쓰는 거는요,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던 기호 체계를 더 많이 씁니다. 더 실용적이고요. 근데 뉴턴이 썼던 거는요, 표기의 편의성만 있어요. 편의성만 있고, 우리가 y', x' 이런 거 쓰죠. 이게 뉴턴이 쓰던 방식이고, dy, dx가 라이프니츠가 쓰던 방식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게 라이프니츠의 기호인데, 웃긴 게 뭐냐면요, 라이프니츠가 당시에 조금 이거를 증명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쓰니까 되더라,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요, 리밋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 채로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서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거를 저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증명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린 리밋이 이제 완벽하게 다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리밋 개념을 가지고 증명을 한 건데, 한 가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300년 넘게 왜 아무도 그걸 증명 안 했을까 싶습니다. 예, 그냥 쓰다 보니까 되니까 증명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계속 받아들여 왔던 건데,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은 항상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예, 이번에
하다가 저도 번쩍해서 며칠 몇 날이고 계속 쓰다가 논문이 완성이 됐고 그 논문 내용을 따로도 출간이 됐지만 논문에 예제를 달아서 책에다 볼륨 1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디테일하게 집어넣었으니까 읽으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캘큘러스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많이 이렇게 정립이 돼 있죠. 정립이 돼 있는데 이게 많이 이제 이론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제 생각에 캘큘러스는요 아직도 발전 중이고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학문이기도 합니다. 자,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대학 잘 가려고 하겠죠. 또는요, 여러분들 구구단 공부한 거 가지고 프리캘까지 공부하셨죠? 캘큘러스 공부한 거는요,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거 구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캘큘러스를 공부하는 게 어떤 수학적인 능력을 굉장히 막 이게 창의력을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그 구구단과 공부해야 될 모든 전공의 미적분, 캘큘러스가 안 빠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P 캘큘러스에서 배우는 거는 굉장히 숙련도와 숙달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캘큘러스를 공부해야 대학 가서도 공부가 수월하겠죠. 자, 강의 특징, 수강 대상 효과에서는 제가 써놓고도 좀 민망하네요. 강의 특징,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책을 집필할 때 제 책을 보시면 안에 그 좀 만화도 많이 있을 거고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저는 역사 논문을 굉장히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이 논리가 만들어진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야 학생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식이 교과서에 굉장히 많고 껴맞추는 식으로 많이 공부하시는데 캘큘러스도요. 우리가 세세하게 분해를 해서 보면 어차피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풀어 쓴 거를 압축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풀어 써서 보면요. 굉장히 원리가 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의 특징은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풀어 쓰는 식으로 강의를 좀 많이 했고요. 수강 대상은요. 적어도요. 프리캘, 정말 적어도 알지브라 2에서 트리고노메트리까지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초등학생도 미분 가르칠 수 있다. 적분 가르칠 수 있다. 논리적인 거 배경은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산법 같은 거 아니 초등학생한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배우는 애한테 자 사인 코사인 데리버티브가 어떻게 돼? 그럼 트랜센덴트 펑션 리밋 어떻게 갈 거야? 그 설명 되세요? 자꾸 그 유튜브나 자꾸 그 선생님들이요. 우리 선생님들 자꾸 초등학생한테도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어려서부터 차근히 배운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정말 적게 잡아도요. 알지브라 2에 펑션하고 트리고노메트리까지 끝내고 와서 들어야 이해가 가는 과목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캘큘러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딱 뭐죠? 좀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막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지브라 2에 펑션하고 트리고노메트리까지 끝내고 오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제 게시판에 질문을 보면요. 정말 알지브라 2의 기초도 모르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말 있죠. 공부 다시 하고 오라고요. 그죠? 근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믿고 막 그냥 어린 학생들 막 이렇게 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부가 알지브라 2까지 안 되는 학생들은 수강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알지브라 2서부까지 그 정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만 했으면 좋겠고요. 뭐 효과는요. 실력이 향상된다. 그렇죠? 한국 수학하고 AP 캘큘러스하고요. 이게 되게 답답한 얘기인데요. 한국 수학은요. AP 캘큘러스 범위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이 뭐예요? 볼륨도 빠지죠. 시리즈 빠지죠. 다 빠집니다.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공식 자체도 모자르고요. 반도 안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겠다고 AP 시험 볼 거라고 한국에 있는 뭐 미적분 교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국에 저도 교재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범위를 많이 줄여놨을까 싶습니다. 심지어는요. 트리고노메트리 공식도 미국 프리캘에서 배우는 거에 거의 반 수준인 것 같아요. 되게 적어요.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근데 캘큘러스는요. 그 모든 걸 다 다룹니다. 그럼 뭘로 공부해야 될까요? 한국에서 수능 봐야 될 학생들은요. 한국 수학을 하는 거고요. AP를 봐야 되는 학생들은요. 미국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은 AP 캘큘러스를 공부해야 됩니다.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얘는 얘고 얘는 얘입니다. 얘를 하고 얘를 하면 쉽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애초에 범위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굳이 말한다면 대학교 1학년 1학기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도 일단 한국 고등학교 과정이랑은요. 너무 안 맞습니다. 범위 자체가. 너무 좁다는 거죠. 한국 수학 범위가. 얘가 더 넓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대학 갈 학생들은 이쪽, 미국 대학 가겠다 이쪽입니다. 괜히 한국 했다 일로 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자, AP하고 BC 차이는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는요, AP하고 BC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5월 AP 시험만 구별됩니다. 자, BC는요, AP는요, 전체적인 처음부터 다 배우는 거고, BC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소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시리즈 단원만 완전히 좀 다르죠. 예, 또 폴라 커브나 이런 단원이 좀 다르긴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학교에서 내가 AP 클래스라고 해도 우리 선생님들은 얘는 BC니까 건너뛰자 이걸 안 하세요. 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도 제가 웬만하면 다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자, 이거 BC 파트지만 AP 학생들 하세요라고 할 겁니다. GP를 공부할 때는 다 하셔야 되고, 나는 한국 수학을 공부하다가 AP를 봐야겠다 이런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은 나는 AB를 봐야겠다. 그럼 제가 BC라고 말하는 데는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GP를 잘 봐야 되는 학생들은 무조건 AP를 하더라도 BC까지 공부하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완전히 다른 단원. AP에서 시리즈 같은 단원도요, AP에서 막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봤어요. 미국 선생님들은 AP, BC 구별을 잘 안 하십니다. 학교에서 AP, BC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AP는 조금 낮은 반, BC는 저희도 프리클 때 성적이 좋았던 애들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고, AP는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가르치고, BC는 그냥 진도 막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잡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BC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잘 받으시려면요. 프리캘큘러스와 AP 캘큘러스 차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프리캘큘러스 하다 보면요, 3월 달에 파이널, AP 캘큘러스 파이널 때 AP 시험 본다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캘큘러스 기초도 몰라요. 물어보면 아예 안 배웠어요. 프리캘까지 배웠어요. 프리캘까지 배웠는데 이제 실전하러 왔대요. 캘큘러스. 아니, 단어가 캘큘러스가 있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프리캘큘러스는요, AP 캘큘러스 요만큼 겹쳐요. 겹치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계산법이 많아요. 새로운 언어가 많고. 하지만 프리캐에 있는 베이스 내용을 모르면, 예, 식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를 알아야 얘가 되는 거고요. 얘 했다고 얘 바로 실전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거 볼게요. 볼륨 1은 리밋 디퍼렌시에이션, 볼륨 2는 인테그레이션, 디퍼렌셜 이퀘이션 시리즈. 뭐야 이거? 볼륨 1은 2단원, 볼륨 3단원이네? 볼륨 적네? 간략하게 적은 거고요. 이게 진짜입니다. 자, 볼륨 1은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BC라고 써진 단어 보이세요? AP, BC 공통입니다. 다. 그죠? 공통이고요. 그 다음 볼륨 2를 보시면요, BC인 걸 잘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자. BC. BC. 요런 식이에요. BC가 또 어디 있죠? 여기 BC. BC. 그러니까 조금씩 붙어요. 조금씩. 여기저기 조금씩. 그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 보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공부를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BC 볼까요? 폴라커 BC 있죠. 한국에서는 이런 거 다 빠져요. 면적만 간단하게 다뤄요. 폴라커브 이런 거 다 빠집니다. 볼륨 아예 빠집니다. 그죠? 다 빠져요. 아크랭스 다 빠지더라고요. 빠지나요? 근데 여기 볼륨도 빠지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빠집니다. 모션, 그쵸? 이런 거. 그리고 오일러 매스 BC. 잘 보이시죠? 디퍼런셜 이퀘이션 BC. 그러니까 로지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BC. BC는 아주 일부분씩 있어요. 일부분씩. 요거 건너뛰기 이렇게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강의를 그냥 쭉 밀고 갔습니다. 물론 BC를 구별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단원들이 몇 개가 있긴 해요. 그게 이제 폴라 쪽인 거죠. 아무래도 시리즈하고. 그죠? 자, 요거 APBC 공통 시리즈 있죠? 요거가 전체가 BC가 됩니다. 요게 BC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BC가 가장 메인이 여기하고 폴라. 아까 그 두 단원인 거죠. 뭐 제가 이제 이게 구글에 제 이름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 이름이 외국 언론에서 나왔었는데, 그쵸? 이게 이렇게 나와요. 지금 수학난제 이거 논문 나왔을 때 좀 언론을 좀 많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쵸? 예. 이제 이렇게 제 알버트 현성 심이라고 치면 미주 중앙일보하고 이제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도 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책이 그만큼 저도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오랜 기간 동안 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많이 다 갈아 놓습니다. 제가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글쎄요,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연히 제가 이제 우연이라기보다도 우연도 있지만 운도 좋았죠. 증명을 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증명이 돼서 예, 좀 더 이렇게 외국에서도 많이 조금 예, 언론도 타고 예, 책도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계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됐고를 알고 가셔야 수학이 좀 더 재밌고 깊이 있게 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강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아마존에도요, 이게 다 킨들북도 있고 종이책도 이렇게 좀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아마존에서 파는 거는요, 알버트 S로 되어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알버트 심도 있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좀 이렇게 이런 게 좀 좋아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나라는. 그래서 예, 알버트 S 또는 알버트 심, 현성심 이렇게 다 알버트 S로 나가는 것도 있고 알버트 심, 현성심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 교보문고에서 사는 학생 구하게 되는 학생들은 이제 알버트 심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알버트 심, 그러니까 이름은 현성심 괄호치고 알버트 심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수강 대상 아까 말씀드렸죠. 예, 뭐 AP 시험 잘 보고 싶다. 이거 맞고요. 근데 아까 강조 1번 하나입니다. 알지브라 2도 어디다? 트리그노메트리까지 정확히 끝내갖고 온 학생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사인 코사인 막 인테그를 하라, 뭐 하라는데 사인 콘이 뭔데?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그래서 알지브라 2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펑션과 트리그노메트리 여기까지는 끝내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초등학생도 배울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 초등학생들 수강 금지입니다. 하지 마세요. 초등학생들이 선행이 돼 있다? 아, 오세요. 오케이, 땡큐입니다. 알지브라 2 거기까지 끝나야 돼요. 강의 특징. 좀 민망하네요. 그죠? 개성 있는가요? 글쎄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하는 얘기고요. APBC 구분은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는데 시리즈가 구분돼 있고 구분을 이제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는데 제가 조금 같이 강의한 데도 있어요. 그죠? 그건 다 명시가 돼 있으니까 예, 어쨌든 구분이 돼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공부하시는 분들 구분을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다 하셔라. 그쵸? BC까지. 예, 정말 완전 AP다 하게 되면 시리즈는 정말 빼셔도 돼요. 시리즈는. 근데 나머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쵸? 이거 넘어가고요. 자, 효과적인 공부복, 그쵸? 복습이 최고죠. 예, BC까지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저번 강의랑 다르게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연습 문제를 다 일방 따다다다닥 막 풀면서 떠드는 걸 했거든요. 그게 왜 있냐면요. 학생들이 그거를 그 시간을 내가 문제 푸는 시간으로 잡으세요. 저랑. 그래서 같이 모니터 켜놓고 시작해놓고 저 막 떠들 때 같이 풀면서 들으면서 풀면서 같이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렇게 풀어야 제 속도에 맞춰서 풀자는 거죠. 집중력 있게. 그래서 연습 문제도 다 찍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습 문제를 찍은 적이 없었거든요. 연습 문제 풀이까지 싹 풀어놨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했던 것도 리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안내를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밋 오브 펑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카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카툰 읽어보시면요. 아, 그리고 이 수업을 들어오면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조금 느낌이 좀 올 겁니다. 리밋 오브 시퀀스보다 리밋 오브 펑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리얼 넘버 범위, 수직선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점까지 우리가 다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밋 오브 펑션,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시작합시다. 전에하고 차이가 있다면 예, 이게 리밋 오브 펑션의 모양이죠. 그죠? 원래 얘가 뭐였어요? 인피니트로 갈 때였는데 얘는 이제 좌표 개념에서 이제 해석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책에다 쓴 내용을 여기다 써보면요. 이거 의미서부터 좀 볼게요. 이거 의미.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수직선으로 보면요. 1이라는 점이 있잖아요. 1. 예, 얘는 1이에요. 얘는 1이 아니에요. 예, 얘는 x가 1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누굴 얘기한다? 얘를 얘기하고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밋은요, 갈 때까지 다가간 겁니다. 여기 1이라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리밋 x는 1이다. 그러면은 이 양쪽에서 두 점이요, 빡치기가 된 상태예요. 빡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
그쵸?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붙은 정도가 아니라 진징기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뭉그러질 정도예요. 이렇게 뭉그러 막 너무 눌러갖고.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자, 리밋 x가 1보다 약간 더 크다라고 쓰기도 하고요.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죠? 1보다 약간 더 크거나, 예, 또는 플러스 0자를 붙이죠. 그냥 0만큼 큰 수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이게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쓰죠. 그래도 좀 간단한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다음 얘는요. 얘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겠죠. 리밋 어떻게 쓴다? x가 1보다 약간 작은 쪽. 그쵸? 자,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쓰게 된다? 리밋 x가 0만큼 작은 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죠? 이거를요, 우리가 좌표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 x가 있고요. y가 있겠죠. 자, y는 fx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여기 a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를 fa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걸 봤다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뭘 본다? 이제 리밋 x가 a로 가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거죠. 얘는 항상 몇 개를 얘기한다?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된다? 레프트하고 라이트 두 개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가간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얘는 뭐라고 써요, 우리가? 그래서 리밋 x가 a보다 약간 큰 쪽. 일단 이 두 표현 중에 저 요것만 쓰겠습니다. 일단 요걸 제일 많이 쓰니까 요 표현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거를 한국에서 우국한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라이트 핸드 리밋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가? 얘는 이렇게 쓰겠죠. 리밋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갔다. 이렇게 쓰게 되겠네요. 그죠? 얘가 뭐가 된다? 레프트 핸드 리밋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캘큘러스는요, 그동안 눈에 잘 안 보였던 걸 막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펑션 값이 여기 있고 라이트 핸드 리밋이 여기 있고 레프트 핸드 리밋이 여기 있어요. 레프트 핸드 리밋과 라이트 핸드 리밋을 묶어서 우리가 이 리밋 오브 펑션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리밋자가 붙었으면요, 얘네는요 적당히 붙어다 미친 듯이 달라붙어 있다? 미친 듯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이라는 이 A라는 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친 듯이 달라붙어요. 막 이게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세 점이 딱 붙어 있는 게 구별이 안 갈 거라는 거죠. 그쵸? 진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딱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딱 밀착되어 있어요. 얘가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몇 포인트로 보인다? 원 포인트로, 원 포인트가 아니에요. 원 포인트 느껴진다요. 느껴진다. 그냥. 다른 말로요? 다 어떻게 보인다? 같아 보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연속의 정의. 그래서 그 컨티뉴어티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책에도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써놨는데, 저 definition of continuity라고 써놓은 게 있죠. 그렇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티의 정의인데요. definition 되는 건데, 여기 뭐가 되죠?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같진 않아요.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굳이 써보면, 근데 리밋에 어차피 약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얘나 누구나 펑션이나 원래 같은 게 아닌데 이게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연속의 정의라고 쓰게 되고요. 앞으로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어떻게 쓴다? 이거를 리밋 이렇게 쓰게 되죠. 이게 바로 연속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학교에서 암기시킬 겁니다. 선생님께서. 이유를 알고 암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세요. 그럼 어떤 게 연속이냐? 여러분들 연속 쉽잖아요. 뭐죠? 쭉 연결된 거 끊어지지 않고 쭉 가는 게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는 뭐 폴리노미얼도 다 연속인 거고요. 그쵸? 예. 그 연속의 정리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풀이캘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안 봤다는 거죠. 캘큘러스로 오게 되면요.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버해서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장해 보니까 이렇게 3포인트더라. 우리가 보통 풀이캘 때 쿼리 펑션 딱 그쵸? 요 벌텍스 딱 찍었단 말이에요. 요거를 확대해서 쳐다보면 돋보기로 확대해서 쳐다보면 펑션도 있었고 누구도 있다? 레프트 핸드 리밋과 라이트 핸드 리밋이 다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딱 붙어 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한테는 한 프리캘에서 이렇게 한 점으로 보였던 게 프리캘로 AP캘로 왔더니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세 점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도 제가 써놨고요. 자, 그 다음 이거 좀 지워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 OX를 잠깐 해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 이기젠플 5번 볼까요? 그냥 먼저 풀고 지나가 보죠. 예, 퀴즈 같이 피시고요. 5번에 보시면 자, 컨티뉴스냐 아니냐. 자, 1번 버티컬 애시노트 아니죠. 2번 컨티뉴스 되는 거죠. 3번 홀이 있죠. 이런 거 연속이 아니죠. 예. 자, 디스컨티뉴티가 되는 거고요. 4번 떨어져 있죠. 5번 컨티뉴스고요. 6번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책에 이게 나오죠. 이것이 존재하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항상 한 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두 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두 점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레프트하고 라이트 두 점을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얘는 항상 몇 개? 두 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레프트 핸드 리밋과 라이트 핸드 리밋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너는 이 점에서 리밋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레프트, 라이트 봐야 되거든요. 근데 레프트, 라이트가 달라요. 그럼 뭘 얘기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펑션값 값은 약간 별개예요.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그젠플 6번 그림을 제가 잠깐만 좀 그려볼게요. 이그젠플 6번에 그 그림 제가 3개 그려놨잖아요. 리밋이 이그지스트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아오는 게 있죠. 이렇게 y는 fx 하나 잡아오는 게 있고요. 자, 2번은요.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자, 3번은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죠. 그래프가 y는 자, 첫 번째 그림은요. 리밋이 이그지스트 하는 겁니다. 왜 이그지스트 하죠? 펑션이 없잖아요. 연속이 아니잖아요. 관계없어요. 자, 리밋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뭘 얘기하는 거다? 레프트, 라이트 두 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 레프트 핸드 리밋이 여기 있어요. 라이트 핸드 리밋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얼추 비슷하게 하나의 값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캘큘러스에서 정확한 값을 찾는 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거의 다 어프로시메이션. 자, 임플릭트 디퍼렌시에이션, and higher order differentiation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이 그림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죠. 예, 뭐 잃어버릴만 하면 나와요. 자, 스캔트라인의 슬로프는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알지브라 2 때 배우던 거잖아요. 얘가 델타 x, 델타 y. 우리가 이걸 슬로프라고 했죠. 그렇죠? 이 두 점을 칠할 때 이 슬로프는 얘는 우리가 프랙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숫자니까요. 하지만 뭐는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두 점이 붙어 있을 때 이때 탄젠탈의 슬로프는요. 어떻게 됐죠? 이게 x, 이게 h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x 플러스 h. 그죠? 자, 다시 dx, dy.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썼다? 사실상 두 점 사이 거리 h는 0에 가까웠으니까. 자, 지겹게 쓰고 있죠, 지겹게. 예, 모든 원리가 여기서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예, 알아두셔야 돼요.
학생들 자꾸 그냥 이거 무시하고 지나가요. 이 원리를 되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자, 이거 누가 쓰던 거? 뉴턴이 쓰던 거. 그죠?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썼다? 요걸로 썼죠. 뭐라고 썼다? dy dx로 썼었죠.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랬죠. 유용한 이유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는 표기법의 편리성만 있었던 거고 굉장히 유용한 건 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은요, 얘보다 얘를 더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쵸? 뭐 잡소리 같지만 잔소리는 아니죠. 잔소리는 제가 뭐라고 할 때고 잡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잠깐 해보면 이게 조금 말 좀 돌려볼게요. 아니, 캘큘러스를 만든 사람이 시초가 두 명이다.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라이프니츠가 먼저 논문을 발표했죠. 예. 근데 뉴턴이 열받은 거죠. 왜냐면 자기 노트에는 있었거든요. 나도 비슷한 거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뉴턴이 딱 발표하면서 얘기를 하죠. 제가 도둑놈이다. 예. 뉴턴이요, 라이프니츠 도둑놈이라고 쌍욕해요. 욕하고 다녀요. 그럼 자기가 먼저 발표하든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게 누가 이겼다? 뉴턴이 이기잖아요. 이게 법정 공방으로 갔을 때. 왜냐하면 뉴턴이 유럽 수학 협회 짱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저기 했겠죠. 근데 앞만 봐도요, 이게 더 좋은 버전이거든요. 예. 과연 라이프니츠가 뉴턴 걸 뺏겼을까? 예,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좀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좀 지어볼게요. 그 여러분들 체인을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 언어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보시면요, 제가 스페셜 렉처라고 적어 놓은 거 있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우리는 또 명령어처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 respect to 이게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저 보세요. D 명령어처럼 X의 데리버티브를 밝혀라로 우리가 미분하시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금만 써볼게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How about think of d over dx? 다음처럼 생각하는 게 어떠냐? 이 제가 쓴 거죠. This is just my personal opinion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안이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왜냐면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니, 캘큘러스가 뭐 정해진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프랙션도 아닌데 프랙션처럼 막 써먹은 거를 제가 굳이 증명을 했죠. 얘도 그래요. 얘도 이제 앞으로 이것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명령어 쪽으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오리지널은 얘입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표기된 거는 요거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만 우리가 좀 꼼수를 부려보면, 꼼수라고 할 건 없죠. 뭐 맞습니다. 이것도 왜냐면 해석이 맞거든요. 얘도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자는 거죠. x의 데리버티브, 한국어로 도함수를 define, 찾아라. 이렇게 명령어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요, dy over dx에 대해서 제가 좀 썼는데, 이거 좀 무슨 얘기냐면요, 자, A번에 보면 처음에 d over dx하고 자 x 스퀘어가 있어요. 그 다음 B번은 이거 좀 쭉 써볼게요. d over d 세타, 그 다음 2 세타. 자, 그 다음 C번은요, 이거 등등등 d over dr이면 여기서 r 스퀘어 플러스 1, 자,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였냐면, differentiate with respect to x를 조금 우리가, 이게 원본이었고, 자, 그럼 우리는 이걸 define the derivative x,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뭐냐면 x의 데리버티브를 밝혀라, 이거잖아요. 뭐가 되죠? 2x, 땡큐.
세타의 데리버티브를 밝혀라. 뭐가 되죠? 2. 이런 컨스탄트 신경 안 쓰죠. 예,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뭐가 된다? y의 데리버티브를 밝혀라. y, 5, 1. 그죠? 얘도 결과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제가. r의 데리버티브를 밝혀라. 컨스탄트 0 되고 얘는 2r.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좀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제가 그 밑에 보시면요. So, what do you in the following case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대해서 자, d over dx인데 y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애매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물어보는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점을 찍으면 안 될까요? 곱하기 하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보통 이렇게 가로 칠 때는요. 예, 명령어 뒤에는 그냥 이렇게 가로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자,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왜 몰라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썼어요. 왜 이유를 얘기 안 해요? 이유를 안 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 약간 프로미스처럼 약속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의 데리버티브를 밝혔는데 y란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얘를 명령어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누가 되냐면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죠. 예, 이걸 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얘가 캔슬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차피 얘랑은 예, 어떻습니까? 결과가 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가 1 되는 거죠. 1. 그래서 얘가 결국에 얘가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맞나요? 거기 자, then let's look at the following example 해놓고 제가 또 A, B, C, D 써놨죠. 요거 한 번만 좀 숙달하고 가봅시다. A, B, C 한번 써보시죠. 같이. 자, 제가 뭐 따로 문제로 두진 않았어요. 얘가 dx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y 스퀘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x 대변을 밝혔는데 y로 돼 있으니까 뭐로 바꾼다? 이거 되고 dy d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2y가 되죠. 예. 뭐가 돼요? 2y 하고요. dy dx.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d over dx d over dx 하고요. 그 다음 얘가 3r 이렇게 돼 있나요? 오, 말이 안 맞아요. 얘는 r인데 x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디퍼런시에이트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로 바꿔요? 얘를 우리 이렇게 확장시키면 돼요. 이거죠. 같아지려면요. dr 오버 dx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죠? 얘가 3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3하고 dr dx 이거겠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역시 d 오버 dx인데 3세타 to the 5인가요? 이거 맞죠? 이거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맞아요 지금? 아니 얘는 세타고 x야.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바꿔요. 예, 바꾸고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얘가 자, 여러분들 related rate를 볼 겁니다. 자, 그 책같이 보시죠. 잠깐 보시면요. 이번 챕터는 rate of change를 찾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e question are longer than other chapter. question. 그러니까 문제가 좀 길다는 거죠. 하지만 아주 쉽다. 아이, 그 네 생각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자, 아니에요. 쉽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쓴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괜히 어렵게 느껴요. 학생들이 일단 문장만 길어지면 살짝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강하죠. 특히 한국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좀 그렇죠. 예. 자, rate of change가 무엇이냐? 자, 가볼게요. The rate of change in volume, length, radius. 자, 뭐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문장이 in a short period of time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쳐보세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어떤 변화. 그쵸? 그래서 볼륨의 변화. dv over dt. 면적. da over dt. dl over dt. radius. dl over dt. 이렇게 돼 있죠. 자, 스페셜 렉처 해놓고 적어놨습니다. 릴레이트 렉처 문제를 푸는 방법 적어놨는데요. 자, 요대로 좀 맞춰서 쭉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한 이유가
학생들이 너무 산만하게 쓰다 보니까 놓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써보겠습니다. 자, 문제 목적을 파악하는 거죠. 예. 우리가 무엇을 찾을 것인지. 자, 이게 거의 문제에서 다 주어지는 거죠. 거의 마지막에 주어지겠죠. 어떤 변화를 찾아라. 자, 그 다음 뭐 한다? 양변을 뭘 한다? 예. 이퀘이션을 끌어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로치고 적어볼게요. 이지. 무슨 말이죠? 식을 세우는 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은요, 굉장히 뻔합니다. 딱 보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책에 있는 게 나요. 제 책에 있는 거가 거의 다일 거예요. 이 안에서 문제가 돌고 돕니다. 거의. 예. 학교 시험도 그렇고, 이런 AP 시험도 그렇고, 예, 요 정도, 제 책에 있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양변을 t에 대해서 뭘 한다? 예. 디퍼런시에이트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양 사이드에 뭘 하게 되나? take d over dt. 이거를요, 곱한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take d over dt를 취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뭘 한다? 우리가 이제, 예. 조건대로 풀면 되죠. 예. 완벽한 조건이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밸류, 인포메이션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 풀기 필요한 것들. 근데 이게 분명히 우리가 면적의 변화를 찾는데 필요한 값, 레디우스의 변화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면적을 줘요. 인포메이션이 다르죠. 검은 건 필요 없죠. 한 바퀴 돌려 간접적으로 두는 거죠. 돌려서. 예. 그런 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좀 무슨 얘기 좀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적이 나왔어요. 원의 면적, 서클 면적, 파이 r 스퀘어가 되겠죠. 예. 내가 찾는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떡하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양변에 식 세우는 건 되게 쉽다고 그랬죠. 예. 얘가 탑픽이었고, 식 세우는 거 쉽고, 그 다음 하는 게 양쪽에다 d 오버 dt를 취하죠. 자, d dt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요것만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이거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하실 때 이랬습니다. t의 데리버티브를 밝혀야 되는데 a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로 했죠? 얘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죠. 얘가 뭐가 됩니까? 얘 어차피 1 되는 거예요. 자, 파이 빼놓고 나면 뭐가 된다? d, dt인데 r로 돼 있죠. 그럼 dr, 그 다음 r 스퀘어. 똑같아야 돼요. 그럼 뭐가 되죠? dr, dt 이렇게 되죠. 이게 프랙션이 아닌데 꼭 프랙션 같이 곱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주관적으로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얘 뭐가 되죠? 얘가 2r이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원칙인데 조금 더 빨리 가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릴레이트 레이트는요, 무조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어떤 변화거든요. 짧은 변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리지널 방법인데,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그냥 프라임 하세요. 프라임. 뭐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지금 R하고 R 프라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체를 적용하면 우리가 타임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요거 타임에 관련된 거니까 바로 쓰셔도 결과는 어차피 얘나 어떻게 나오게 돼 있다? 똑같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지워볼게요. 보시죠. 1번 보시죠. 자, 문제 1번서부터 좀 차근히 봐가시죠. 자, 어떤 서클의 레디우스가 increasing at a constant rate 0.03인치 per seco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답을 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원앤 둘의 circumference P 그래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토픽이 뭐죠? What is the rate of change of area? 뭐다? 서클의 면적을 찾는 게 레이트를 찾는 게 rate of change를 찾는 게 우리의 토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였죠? 네, 면적. 토픽 찾았어요. 자, 서클식. 그래서 쉽다고 한 겁니다. 뻔한 식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양변 d, dt를 취할 거죠. 그러니까 a 프라임 뭐가 되죠? 바로 씁니다. 바로 쓰시면 돼요. 얘는요. 2파이 r 되죠. 2r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2파이 r 하고 뭐가 된다? dr, dt. 이거네요. 우리가 찾는 토픽이 누구였죠? 얘였죠? 네. 2파이 r. 이게
서컴퍼런스네요. 이거 결과 나왔나요? DRDT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얘가 0.03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DADT는 뭐가 된다? 0.03P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답 A번에 있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프로블럼이 2번에 두 개가 있죠. 자, 다시 보시죠. 2번에 보시면 지우고 좀 써볼게요. 두 문제니까. 이번에 1서부터 보시죠. 자, a circle is increasing in rate at constant rate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면적의 변화를 줬어요. 자, radius circle이 뭐가 될 때? 4인치가 됐을 때 how fast does the radius this circle increase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찾는 게 뭘 찾는 거다? DRDT를 찾는 거죠. 자, 토픽 찾았어요. DRDT를 찾는 거죠. 예. 근데 면적이고 뭐고 줬잖아요. 서클에 대해서. 이거 쓰고 지나가셔야죠. 자, 세 번째. 양변에 DDT를 취하게 되죠. DDT를 하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DADT. 얘는 뭐가 되죠? 2πr DRD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보시죠. 여기서 뭘 줬냐면요. 얘가 12파이라고 줬습니다. 레디우스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라고 나왔나요? 지금 보니까 레디우스가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예. 이건가요? 근데 우리가 찾는 토픽이 뭐였습니까? 얘였잖아요. 캔슬. DRDT 나오죠. 인치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그 레디우스 서클이 인크리징 컨스탄트 레이트 그쵸? 레디우스의 변화율이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자, 이거 보시니까 근데 이거 좀 볼게요. 서컴퍼런스가 40파이미터가 되었을 때 더 레이트 오브 인크리징 면적 그쵸? 우리가 찾는 게 뭘 찾는 거냐면요. 지금 토픽을 찾았습니다. DADT를 찾는 거예요. 식 끌어내긴 편하죠? 면적 관련된 식으로 갖고 놀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이건데. 왜냐면 뭐 면적의 변화를 주고 있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레디우스의 변화를 주고 있고, 그쵸? 레디우스가 뭐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게 나오죠. 예. 양변에 DDT를 하게 되니까, 뭐가 되죠? 이건가요? 우리가 찾는 게 누구예요? 얘가 우리가 찾는 겁니다, 지금. 자, 볼게요. DRDT 준 거 있나요? 이제 인포메이션 준 거 다 갖다가 껴놓으면 돼요. 완벽한 인포메이션을 다 줍니다. 자, 그 인포메이션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니까, 레디우스의 변화율이라고 준 게 있나요? 얘가 얼마? 0.5라고 줬네요. 우리 레디우스를 찾아야 돼요. 레디우스가 얼마가 될 때라고 나왔나요? 안 줬어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서컴퍼런스가 얼마? 40파이가 될 때라고 돼 있죠. 예. 네. 이거네요, 이거. 얘가 얼마가 될 때? 얘가 40파이가 될 때 아니에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레디우스가 뭐 20이 될 때겠네요. 어쨌든 뭐 요거 자체가 나왔으니까. 그거 집어넣으니까 뭐 캔슬 됐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DADT가 뭐가 나온다? 40 곱하기 0.5, 20 나오겠네요. 여러분들 캘큘러스 특히 이제 인테그레이션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U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치환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치환적분인데 왜 굳이 U냐? 저도 이거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공부해 본 학생들은요. 보통 T라고 많이 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환하는 문자, 이 서브스티튜션 하는 문자가 T가 됐든 K가 됐든 L이 됐든 A가 됐든 U가 됐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과서들이 대부분 U 서브스티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황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다 가다가 여기서 이제 미적분을 배워서 갔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캘큘러스 하다 보니까 난 T로 놨는데 자꾸 U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어때? 한국에서는 그거 틀렸다고 안 하죠. 그래서 애가 학생이 그냥 다 T라고 곱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생님이요 0.5점씩 깠습니다. 점수. 아니 T라고 하든 U라고 하든 뭔 상관이에요. 황당하죠. 근데 이건 황당한 게 아니라 미국에 갔으면 미국에 맞는
대로 공부를 해야죠.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USA의 U라고 합니다. 좀 당황스럽긴 하죠. 하지만 우리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랬답니다. 왜 U로 도와야 되는지 굳이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 선생 말로는 USA에서 U자로 놔라. 아니면은 안 된다. 식으로 해서 점수 깎았다라고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그게 미국은 선생님들 주관이 세기 때문에 선생님들 내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본인 멋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캘큘러스는 여기 써놨습니다. 자, 그거 뭐지? As you mentioned, 예. 자, 뭐라죠? Only few of the integral can be calculated direct by hand. 이렇게 됐죠. 굉장히 일부만, 전체 1% 미만 정도만 우리가 핸드로, 즉 손으로 풀 수 있는 경우라는 거죠. 대부분은 뭐가 된다? 계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디퍼런시에이션의 거꾸로니까. 예, 이렇게 100% 됐다고 이렇게 100%다 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런 리스트만 배우게 되는데요. 자, U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요. 되게 산만하게 좀 퍼져 있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식에 대해서는 뭐 ax 플러스 b다 그럼 1 오버 a를 앞으로 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자, U substitution이 되는 그 7가지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요. 이거는 증명이 아니에요. 뭐냐면 계산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페이퍼에 적은 거, 제가 왜 페이퍼 적으라고 그랬어요? 페이퍼에 적은 것만 믹스해서 쓰는 연습이었어요. 자, 페이퍼를 봤어요. 거기 없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나오는 7가지 모양을 의심해 봤을 때 거의 된다는 거죠. U substitution 부분이 캘큘러스의 거의 여러분들 AP 캘큘러스 범위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우리가 직접 풀 수 있는 계산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파트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글쎄요, 이렇게 개정하면서 이 만화를 좀 디자이너 시켜서 그려봤는데 애먹었습니다. 이 디자이너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하나가 타잔이고 하나가 원더우먼이에요. 근데 그것도 원더우먼 타잔 쓰면은 저작권 심의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원더우먼 비슷하게 타잔 원더우먼 U하고 가리키면 U하고 나갈 때 디퍼런시에이션. 그렇죠? 그럼 타잔이 맞는 거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조금 더 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7가지 이게 왜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했냐면요. 자 보세요.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는요. 여러분들이 숙달되게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7가지만 숙달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자, 1번 첫 번째는요. U substitution 첫 번째는 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입니다. 자, 이것을 얘가 원더우먼이야. 딱 쐈어요. 그죠? 예.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디퍼런시 결과가 여기 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얘가 U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U하고 얘가 그렇죠. 원더우먼이 U하고 얘기하죠. U. 나를 U라고 두라는 거예요. 화살표 화를 빵 썼죠. 디퍼런시 결과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 이그젠플 3에 있어요. 이그젠플 3를 보시면 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스퀘어 플러스 3x 이거의 3승 그죠? 그다음에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간단합니다. 뭘 하면 되죠? 얘를 뭐해서 익스펜드 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이걸 볼 수 있었죠. 이거의 프라임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원더우먼이 쏜 거죠. 원더우먼 뭐 하면서 얘기하면 얘가 원더우먼이죠. U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결과가 여기 있죠. 하게 되면 얘를 U라고 두는 겁니다. 볼게요. 이게 나중에 숙달되면요. 이게 약간 암산식으로 빠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자는 거죠. 첫 단계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볼게요. 여기서 내가 얘도 U로 바꿀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DX를 DU로 바꾸는 과정에서 U가 아닌 나머지가 다 캔슬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와 이런 규칙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첫 번째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x 스퀘어 플러스 3x를 내가 U라고 두면요. 양변에 D 오버 DX 취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래서 2x 플러스 3가 되잖아요. 얘가 du d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d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2x 플러스 3 du 이렇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죠? 얘가
캔슬이 되겠죠. 남는 게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U 빼고 다 없어져요. 심플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뭐가 되죠? 1/4 U to the 4 플러스 C에서 끝나면 되겠죠. 자, U가 누구였죠? 야가 U였죠. 얘가.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된다? 얘는 1/4 그 다음 뭐 돼요? X 스퀘어 플러스 3X to the 4 플러스 C. 맞나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자, 두 번째, 디나미네이터에 원더우먼이 숨어 있을 때죠. 예. 여기. fx 적었, 뭐, 이렇게 안 적었나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원더우먼이 밑에 있어요. 화살표 빵 가리켰어요. 디프렌시얼 격이 여기 있어요. 얘가, you, no! 라고 딱 외우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기점플 4번 보세요. 얘가 뭐였죠?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인테그랄 공식이 있었나요? 탄젠트 인테그랄 공식이 없었거든요. 탄젠트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 탄젠트는 뭐가 된다? 사인 x 오버 코사인 x가 되죠. 그쵸? 그럼 누가? 아, 이거 프라임 결과가 여기 있어요. 아저씨. 아니요. 마이너스 사인이잖아요. 디펜시 결과가. 앞에 붙는 컨스탄트는 신경을 안 쓰죠. 앞으로 빼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U.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sin x U.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코사인 x가 U잖아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sin x는 뭐가 됩니까? du dx가 되죠. 그러니까 d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sin x 분의 뭐가 돼요? du. 그럼 얘가 이제 캔슬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내추럴 로그 u. 그쵸? u가 뭐가 되죠? 코사인 x가 되죠. 자, 얘가 답이 되기도 하고요. 예. 이게 이렇게도 되죠. 마이너스 1승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내추럴 로그 뭐가 돼요? 1/4 코사인 x도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플러스가 y 되는 자리니까. 예. 예, 여기다 마이너스 1승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내추럴 로그 1/4 코사인은 시켄트 x도 답이 되죠. 그래서 얘는요, 답이 몇 가지로 나온다? 세 가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내추럴 로그 코사인 x 플러스 c도 있었고요. 예, 내추럴 로그 1/4 코사인 x 플러스 c도 있었고요. 그 다음 시켄트 x 플러스 c도 있었죠. 예, 로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니까? 플러스 값이 와야 되니까 항상 앱솔 밸류 취했던 겁니다. 자, 3번은 뭐가 된다? 익스포넨트 위에 이제 원더우먼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를 정의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보통 이제 미국 교과서들이 방대하게, 뭐 제 책도 좀 방대하긴 한데 미국 교과서들을 보면요, 이게 너무 산만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우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인테그랄이 있고 여기서 예, 디퍼런셜 격가 여기 있을 때 원더우먼이 여기 있다는 거죠. 원더우먼이 U. 그렇죠? 자, 원더우먼 그려볼까요? 원더우먼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원더우먼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머리 길고 왕관. 자, 여러분들 이제 회전체에 대해서 좀 보시도록 하시죠. 회전체는요,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 앞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돌리는 거는 크로스 섹션 넓이 자체가 무조건 서클로 고정이 되죠. 뭐든지 돌리면 서클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 274쪽에 보시면 디스크 와셔 메서드가 있고 쉘 메서드가 있어요. 자, 디스크 와셔 메서드는요,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회전축이 고정됐고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는 게 디스크 와셔입니다. 자, 디스크는 속이 꽉 찬 거고요. 와셔는 예, 속이 텅 빈 거. 예, 이제 약간 세탁기 드럼통 모양 같은 거죠. 쉘 메서드는요,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회전축 반대를 봅니다. 반대를. 예, 이게 자, 디스크 와셔 메서드보다 더 발전된 형태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회전축을 수직으로 자르는 게 디스크 와셔다. 자, 이렇게 썼고요. 회전축이 만약에 X축이다. 그러면 평행하게 평행점 DY가 되겠죠. 이렇게 자르는 게 쉘 메서드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디스크 와셔 메서드가 그림적으로 이해하기 편하지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좀 걸릴 때가 있거든요, 뭔가. 그럴 때 쉘 메서드 풀어도 되고요. 예, 또 쉘 메서드로 풀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디스크 와셔 메서드로 가도 되고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바로 이그젬플 50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50번을 보시면요, y는 2 to the x, 2 to the x, 그 다음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이그젬플 50번. 이거 한 문제 풀어보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암산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 식을 암산으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y는 2 to the x다.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여기 1을 지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요. 이거를 X축 주위로 회전을 합니다. 이때 생기는 볼륨 찾아라. 이제 이거였죠. 그쵸? 요게 2.66 정도가 돼 있죠. 예, 계산기를 찾아보면 2.66. 자, 얘를 회전하게 되면요, 없던 볼륨감이 생기게 되죠. 그쵸? 자, 얘를 돌려볼게요. 돌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 돌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이해 가시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약간 나팔꽃 모양 같은 거가 나오나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실제 리얼 볼륨은요, 이게 리얼이에요. 리얼 모양 밑에다 그려볼게요. 리얼은 이게 리얼이겠죠. 이렇게. 얘가 이제 리얼 볼륨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찾는다? 우리가 이거를 돌리니까, 잡으세요. 돌렸죠. 돌리게 되니까 이러면 딱 붙었나요? 괜찮죠? 예, 보시는데 지장 없죠. 자, 이 실린더를 많이 더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0서부터 2.66까지 얘를 많이 더하게 되면요, 이 모양이 되겠죠. 자, 물론 여기 이렇게 이런 모양에서 그 다음 뺍니다. 누굴 빼게 되죠? 자, 보라색으로 체크해 볼까요? 이 안쪽 거 돌리게 되면 역시 단면 크로스 섹션은 무조건 1이 되겠죠. 얘를 빼게 되죠. 걔는 뭐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깡통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거를 뭐냐면요, 이거로 찾는 거예요.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어요. 어프로시메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꽃 모양의 볼륨을 여기가 차 있는 거죠. 얘를 결국에 두고 깡통 볼륨으로 땜빵하는 방식이죠. 굳이 여기다 덧대서 그려본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와셔 메서드입니다. 예, 속이 텅 비어있죠. 와셔를 이해하면 디스크는 쉽죠. 왜냐하면 식이 한 개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항상 회전은 어디가 되게 만든다? X축과 Y축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가끔가다 X2에 대해서 돌려라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X축, Y축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그럴 때 뭐 X축 회전이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막 말이 많은데, 그냥 회전축은 무조건 X축, Y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볼륨을 찾아보죠. 볼륨을 찾아보면 자, 이거 빼고요. 이 파란 쪽 뭐가 되죠? X축을 돌리게 되니까 DX가 되겠죠. 맞나요? 얘를 무수히 많이 더했어요. 이게 뭐가 되죠? 자, 이거 하나가 이게 DX잖아요. 이거를 무수히 많이 더했어요. 그럼 이거 볼륨 어떻게 찾아요? 단면 넓이. 그쵸? 뭐가 되죠? 무조건 서클이죠. 무조건 서클. 파이 R 스퀘어가 되죠. 그래서 이거 뭐가 되죠? 파이 R 스퀘어 DX가 되는 거죠. 범위는요, 이게 이 굉장히 얇게 쪼갠 거죠. 이게 어떻게 되죠? 0서부터 2.66까지였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누굴 빼게 됩니까? 다시 얘를 빼게 되는 거죠. 인테그랄 뭐 하게 된다? 이번엔 뺍니다. 얘보다 작은 쪽을 빼게 되는 거죠. 요거. 이게 물론 dx가 되죠. 이게 여러 번 붙어 있게 되죠. 그럼 이 크로스 섹션 여기 뭐가 된다? 역시 무조건 서클로 픽스되어 있는 겁니다. 얘도 뭐가 된다? 파이 r 스퀘어가 되죠. 얘도 뭐가 되냐면 파이 r 스퀘어, 얘도 dx 이렇게 되죠. 범위가 0서부터 2.66까지 되는 거죠. 이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이 R이 뭐가 되죠? 이거죠. 잘 보세요. 파란색 큰 거 있죠. 이게 R이 되잖아요. 이게 Y가 돼요. 잘 보니까 Y1이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되죠? 얘는 R, Y2가 되는 거죠. 얘도 Y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파이, 그쵸? 밑에다 써볼까요? 여기 지우고요.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써보니까 파이 앞으로 뺄 수 있죠. 파이 0서부터 2.66까지 뭐가 돼요? Y1이 누가 있어? Y1이 바로 바깥쪽 거 돌렸을 때 바깥쪽 게 얘가 되죠. 뭐가 되죠? 2x 플러스 1 스퀘어가 되겠죠. dx 마이너스 파이 하고요. 자,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0서부터 2.66까지 y2 뭐가 됩니까? 이 안쪽 거 이거죠. 2 to the x, 2 to the x 스퀘어 2x 승이 되겠죠. 이게 되는 거죠. 이걸 또 묶을 수가 있죠. 파이로 빼니까 뭐가 된다? 0서부터 2.66까지 자, 뭐 하면 되겠어요? 2x 플러스 1 스퀘어 마이너스 2x 자, 요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찾는 볼륨이 나오겠네요. 이제 요거는 계산기가 해줘야 되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회전체는요, 돌리게 되면 레볼루션은요, 단면 모양을 주지 않습니다. 서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모양을 상상해가면서 풀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 이제 275쪽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요 276쪽에다가 제가 좀 써놨어요. 이렇게 얘가 43.39가 나온다 이렇게 좀 해놨었죠. 그리고 이제 51번 문제도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제 뒤에다가 좀 스페셜 렉처에서 써놨습니다. 먼저 여기서 스페셜 렉처 내용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죠. 제가 좀 책에다가 예, 좀 자세하게 쓰려고 이렇게 좀 풀어서 썼는데 자, 이거를 지워도 되겠죠? 지우기 전에 보이시나요? 이거 끊어볼까요? 여러분 볼게요. 우리가 회전은요 무조건 X축 회전이든가 또는 뭐가 된다? 이 Y축 회전이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X축 회전을 하게 되면요 뭐가 되죠? X축 회전이니까 d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볼륨은요 예, 잘 보세요. 우리가 X축으로 로테이션 시키게 되면요 무조건 여기 dx가 됩니다. 그냥 여기 무슨 자리예요? 원 자리예요. 원의 넓이. 얘가 하이트잖아요. 하이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 하이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우리가 여기다가 단면 넓이는 무조건 파이 r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x축 회전하게 되면요 하이트가 dx가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레디우스는 무조건 그 반대가 됩니다. 하이트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y1 마이너스 y2가 되는 거죠. 돌렸을 때 바깥쪽 거 안쪽 거. 내가 실수로 거꾸로 뺐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숫자는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잘못 뺐구나. 예. 근데 회전했을 때 바깥쪽 거 안쪽 거는 우리가 쉽게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잘못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볼륨이.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Y축 회전했다. 그럼 써볼게요. 예. 이거 바로 볼까요? Y축 회전했다. 뭐부터 생각한다? 먼저 하이트. 뭐예요? d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죠? 원의 넓이가 되죠. 파이 r 스퀘어 r 스퀘어. 그렇죠? 뭐가 되죠? 여기가 dy니까 여기는 x1 스퀘어 마이너스 x2 스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에러바운드 보겠습니다. 에러바운드 자 543쪽인데요. 1번에 라그랑즈라고 있습니다. 라그랑즈 에러바운드 포 테일러 폴리노미널이 있고요. 그 다음 에러바운드인데 뭐다? 얼터네이팅 시리즈에 대한 자 에러바운드가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에러바운드가 한국에서는 이 대학교재에 나오는데요. 대학교 미적분학에 봐도 설명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잘 돼 있어야 2페이지 나올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AP 기출문제 시험을 봐도요. 뭐가 조금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때 다르고 이때 다르네? 뭐 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에러바운드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피니트 시리즈 무한번 더하는 거죠. 무한번 더하는데 이 무한번 더한 걸 직접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계산합니다. 어디까지만 계산했을 때 이 실제 값과 차이가 얼마겠냐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에러를 정확하게 찾지 못합니다. 무한번까지 더하는 건데 실제 값과 차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 에러 바운드라는 말을 쓰는 게 뭐냐면요, 에러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한번까지 더해서 구해야 될 값을 직접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일부만 구합니다. 일부만 구했죠. 일부만 구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값과 얼마큼 에러가 있냐가 아니라 어느 에러 범위에 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디에는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이퀄일 거예요. 이퀄일 때 뭐 이거일 때 누군 이거고 막 이게 헷갈릴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 차이겠지, 이 정도 범위 안에 들겠지 정도만 예측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러 바운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라그랑주 에러 바운드를 먼저 봐야 되죠. 자. 여러분들, 이거 라그랑주 에러 바운드 하고요. 자. 우리가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고요. 이 공식을 암기한 거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증명과정도 제가 써놨는데, 증명과정이요, 사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책에다가 써놨거든요. 그 증명과정이 어디 있냐면요, 546쪽 한번 봐보세요. 이게 증명과정이에요. 546, 547, 548쪽까지 증명과정 제가 쫙 써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인 거고, 예,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외울까가 중요한 거죠. 자, 테일러 폴리노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시죠. 이게 뭐냐면, 자, 이거 좀 보시죠. 테일러 폴리노멀 about x equal x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얘를 외우고 있는 게 있었죠. 그 외우고 있는 걸 써보면 이렇게 되죠. fx라고 하는 게, 자, fa 플러스 f 프라임 a에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a. 그 다음 뭐가 되냐면 더블 프라임 a에 뭐가 된다? 여기 2 팩토리얼. 그 다음 x 마이너스 a 스퀘어. 자, 여기까지 쓰고요. 이 패턴대로 쭉 써내려가면 돼요. 어떻게 되죠?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어떻게 되죠? f의 n a. 여기 뭐가 되죠? n 팩토리얼. 그 다음 x 마이너스 a to the n까지 쓰죠, 우리가. 맞나요? 그리고 또 땡땡땡 나가죠. 땡땡땡 나가는데, 자, 이번에는요, 여기서 한 개만 더 써볼게요. 플러스, 이거 다음 텀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텀 n이니까 이번에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그쵸? f에 뭐가 된다? n 플러스 1, 그 다음 a, 그쵸? 그 다음 x 마이너스 a에 n 플러스 1 플러스 땡땡땡 하고 갈 겁니다. 그쵸?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게 막 545쪽에 보면 막 이런 공식이 뭔가 있어요.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진짜로 찾고 싶은 거 이거 있죠.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이그젝트 밸류가 되겠죠. 자, 이그젝트 밸류가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거, 세 번째까지 구하든 네 번째까지 구하든, 그렇죠? 이게 뭐가 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우리가 이 무한방까지 계산을 못 합니다. 이게 다 뭐가 되죠? 어프로시메이트가 되겠죠. 뭐 이거를 뭐 px라고 적어볼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진짜 fx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이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나머지가 바로 뭐가 된다? 에러가 되겠죠. 실제 값과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fx에서 누구를 빼게 되면, 여기서 어프로시메이트를 빼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바로 리메인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나요? 우리가 에러를 얘기할 때 제 키가 얼마로 보이세요? 몸무게 말고요. 제 키. 굉장히 크죠. 예. 뭐 연예인들 뺨치죠. 뭐 한 180 정도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저 사람 키가 180이야? 뭐 183이야? 근데 에러가 플러스 5야. 이게 에러인가요? 188이라는 얘기죠. 183이야? 근데 에러가 마이너스 5야? 그럼 177? 말 안 되잖아요. 178? 말 안 되잖아요. 에러라고 하는 건 항상 플러스 값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 키가 183일 것 같아. 근데 에러가 5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키가 178에서 188 사이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되는 거죠? 에러라는 거는요, 항상 앱솔 밸류를 취해서 얘기하게 되죠. 그쵸? 자, 근데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잘 보면 얘예요. n항까지 구했으면, 그쵸? 얘 n항까지 구했잖아요? 그러면 얘
얘 이건데 잠깐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앱솔 밸류 취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파지티브가 넘버될 거예요. 그쵸? 얘는 무조건 파지티브가 될 거고 이건 모르니까 앱솔 밸류 취하고요. 그쵸? 이거 있잖아요. 자, 이거의 맥시멈이라고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 맥시멈을 우리가 m이라고 쓰게 되면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1 팩토리얼. 그죠? 그 다음 요거 x 마이너스 a. 자, m 플러스 1 n까지였으면 이렇게 쓰고 요거 맥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공식에 보면요. 맥시멈 밸류다. 근데 이 x의 범위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A서부터 X까지 보통 여러분들 교과서에 C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A서부터 X까지다? 이렇게 쓰는 책이 있고 잠깐 봐보세요. 예. 여기서의 맥시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이게 제각각이에요.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어바웃 X 이퀄 A라고 돼 있죠. X는요. 주어지는 값이죠. 그쵸? 이거 둘 다 주어지는 값이에요. 얘가 얘고요. 얘는 주어지는 값이에요. 기본 밸류입니다. 주어진 값. 이겁니다. 자, 근데 얘가 어떻게 얘보다 작거나 같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요 뒤에 한 거보다 얘가 요 뒤에 한 거 얘 맥시멈보다는 얘가 작을 거야? 저 보세요. 이게 이 빼죠. 빼고 나면 예, 이꼴 같은데 얘가 뭔가 더 많이 더해 나가니까 왠지 얘가 더 느낌상 클 것 같아요. 그쵸? 예, 같진 않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거의 뭐 나중에 0.0000 더하면 거의 같아 보이겠죠. 그래서 느낌상 어쨌든 얘가 더 커 보이긴 할 겁니다. 그렇죠? 얘 뺀 거. 이게 전체 뺀 거. 그렇죠? 얘는 계속 무한번 더하니까 얘가 더 많이 더하잖아요. 끝까지 어쨌든 작은 수라도. 그러니까 왠지 더 커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암기하기 편하자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증명 이거 뒤에 있어요. 엄밀히 증명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증명을 제가 다 써놨습니다. 예, 참고로 읽어보시고 우리가 AP 시험 볼 때나 학교 집회에서는 굳이 그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이 맥시멈에 대한 거는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에러가 얼마냐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은 에러가 대략적으로 어디 이하일 거야, 어디 이내일 거야 정도만 찾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 C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의 맥시멈. 그렇죠? 교과서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의 맥시멈은 예, 요거에서부터 요거 사이에서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일러 시리즈 어바웃 X A 하게 되면 요거. X는 주어지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거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라그랑주 에러 바운드 관련된 거고요. 외우기 쉽죠? N항까지 봤으면 N 플러스 1항에 대해서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46쪽, 547쪽 그 증명이에요. 그쵸? 548쪽까지 그 증명을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549쪽에 그 이기잼플이 있죠. 그 550쪽 하고요. 그거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터네이팅 시리즈에 대한 이제 에러 바운드를 보면 되겠죠. 자, 좀 쳐도 되겠죠? 자, 보시죠. 이기잼플 36번이죠. 이기잼플 36번을 보시면